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으로 이렇게 생긴 토마토 모양의 보관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안에 뭐 여러가지 작은 물건을 담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사탕을 담아두는 캔디 컨테이너 뭐 이런 걸로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섹션 뷰를 켜보면요, 이렇게 단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체인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D 프린팅을 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몸체와 뚜껑을 개별 컴포넌트로 먼저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모델이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모델링한 다음에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변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도 먼저 정리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 후에 절겨찾기로 이렇게 등록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XZ 평면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뷰가 앞으로 보이면 되고요. 바디의 모양은 엘립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엘립스 타운이죠. 선택하고요. 자, 원점에 스냅한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로축을 빼내고요. 수직을 유지하면서 세로축을 이렇게 빼서 그려줍니다. 그려주실 때 가로축보다는 세로축이 조금 짧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입니다. 여기 스냅해서 이렇게 역시 수평이 유지되도록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양쪽으로 여기 끝점이 붙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은 여기 수직 구석이 걸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축이랑 얘랑 이렇게 수직이 되었다는 소리죠. 어떤 구석에 걸려도 상관은 없고요. 수평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가로축의 길이는 100으로 넣어주고요. 자, 100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커서를 올려보면 지금 이렇게 D1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파라미터 이름을 기억을 해줍니다. 다음 세로축은 가로축 길이의 80%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을 클릭한 다음 곱하기 0.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 바닥면의 높이는 포인트를 찍고요. 라인을 찍은 다음에 밖으로 빼주시고, 이 높이는 세로축 길이의 10%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축 길이 이 값을 클릭한 다음 곱하기 0.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로축 길이가 길어지면 바닥면의 높이도 같이 높아질 거고, 짧아지면 납작해지면 바닥면의 높이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 바디는 리볼브 명령으로 만들 건데요. 그러려면 프로파일이 여기 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한 면이죠. 이 세로축이 참조선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로축을 클릭한 다음 단축키 X를 눌러서 이렇게 참조선을 일반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을 이렇게 반만 쓸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스케치를 확장해 보면 이렇게 자물쇠가 걸렸고요. 완전 구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나가고요. 네, 크리에이트 리볼브요. 프로파일은 여기 하나만 찍어주고요. 엑시스는 엘립스의 세로축을 선택합니다. 360도를 돌려서 바디를 만들어 주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밑이 바닥이 평평한 바닥면을 가지는 이렇게 바디를 생성을 했고요. 네, 다음에 이렇게 바디 중간에 이렇게 수평으로
페이스를 분할해 줄 건데요. 이유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modify에서 split face 선택하고요. 자, face를 먼저 선택하고요. 다음 splitting tool은 꾹 눌러서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수평면이죠.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페이스로 분할이 되었고요. 브라우저에서 바디를 확장해 보면 바디는 여전히 하나이죠. 페이스만 분할되었을 뿐입니다. 네, 모델을 보면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꼭지의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스케치를 할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폴리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평면은 여기 XY 평면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탑 뷰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바디 위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쉐이딩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요. 컨트롤 라인 눌러서 이렇게 뷰 스타일을 좀 바꿔줍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이고요. 디멘션은 따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circumscribe든지 inscribe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를 찍어주고요. 다음 원점에서 스냅에서 바디 안쪽으로 조금 크게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 다시 역시 원점에서 스냅한 다음 조금 작게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디폴트로 육각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겠죠. 다음 구속에서 호리존탈, 버티컬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육각형 모양이 서로 엇갈리게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주고요. 다음 작은 거는 위를 찍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수직 구속이고요. 얘는 수평 구속이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육각형은 그리고 프로파일로 쓸 건 아니므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를 넣어주는데요. 단축키 D 눌러서 이렇게 큰 육각형은 위와 아래에 포인트를 찍은 다음 길이는 이 직경의 0.75 그러니까 D1 곱하기 0.7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육각형은 왼쪽과 오른쪽 포인트를 찍은 다음 역시 D1 곱하기 이번에는 0.55를 넣어주겠습니다. 75, 55가 되고요. 다음 크리에이트에서 아크인데요. 자, 제일 위에 있는 3포인트 아크를 선택합니다. 자, 끝점을 먼저 두 개를 여기 큰 육각형에 꼭지점 두 개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줄 때 이 하늘색 사각형의 스냅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점은 안쪽에 있는 작은 사각형의 꼭지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아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크가 모두 6개가 필요하니까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서큘러 패턴이고요. 자, 오브젝트는 아크를 선택하고요. 센터 포인트는 원점을 찍어줍니다. 디폴트로 3개인데 6개로 바꿔주고요. 자, 미리 보기가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OK를 눌러줍니다. 완전 구속이 되었고요. 확인한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나갑니다. 네, 컨트롤 6 눌러서 원래의 뷰 스타일로 돌아오고요. 금방 만난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페이스를 다시 분할할 겁니다. modify split face고요. 자, face to split. 자, 페이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다음 splitting tool은 아크 6개를 이렇게 다 찍어줍니다.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찍어줘서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요. 자, split type은 split with surface 이 상태로 두면 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가 다시 분할이 되었고요. 아까 전에 이 페이스를 먼저 분할해 둔 이유가
이렇게 먼저 분할해 두지 않으면 이 지금 페이스를 분할하면서 밑에까지 다 분할이 되어 버리거든요.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엣지가 많이 생기는 건 뭐 좋을 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리 분할을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엣지도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델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Z에서 뭐 그냥 둬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바디를 실제로 이제 몸체와 뚜껑으로 분할할 건데요. 서피스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서피스 탭으로 서피스 탭을 눌러서 이렇게 서피스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모디파이에서 언스티치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이렇게 찍어주는데 지금 이렇게 체인 셀렉션이 켜져 있으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바닥면까지 다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체인은 꺼주고요. 그래서 위에 뚜껑 페이스만 선택이 되도록 눌러주고요. OK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보면 아까 솔리드 바디가 지금 두 개의 서피스 바디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고요. 자, 눈을 꺼보면 이렇게 뚜껑과 바디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되었죠. 섹션 어널리시스를 확인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서피스 모드에 살리는 끝이 났고요. 다시 솔리드 탭을 눌러서 솔리드 모드로 돌아온 다음에요. 이제 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thickn이고요. 자, 뚜껑은 잠시 숨기고요. 자, 어널리시스 섹션도 잠시 끄겠습니다. 자,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자,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mm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컷을 여기 올려보면 이렇게 D9 시크니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파라미터 네임이 D9이고요. 이걸 기억해 줍니다. 혹시 번호가 저랑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각자의 번호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뚜껑에 벽을 만들어 줄 때도 연동되게 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확인이 되었으면 여기서 OK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었고요. 섹션을 켜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 여기 뚜껑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모델에서 보면 뚜껑 벽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몸체의 벽과 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체 벽 위로 이렇게 살짝 확장되어서 덮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야지 이렇게 뚜껑이 안으로 빠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됩니다. Create, Thicken 누르고요. 자, Surface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아까 수치가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아까와 연동되게 하기 위해서 D9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고요. 만약 여기서 뚜껑을 이제 두께를 더 크게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곱하기 1.5 뭐 아니면 2 뭐 이런 식으로 2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뚜껑을 덮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은 D9 그대로 하겠습니다. OK 누르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바디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틈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딱 맞기 때문에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틈을 조금 벌려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쪽으로 벽을 만들어 줍니다. Create, Thicken이고요. 자, 서피스 바디는 여기 브라우저에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찍고 자, 안쪽으로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D9이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빼려면 D9이 아니고 마이너스 D9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요. 뭐 지금 두께는 그냥 D9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뉴 바디로 두셔야 됩니다. 조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바디가
합쳐지면서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거든요. 뉴 바디로 두고 OK를 눌러줍니다. 서피스 바디는 끄고요. 이제 여기 텀새는 벌려주고 바깥 뚜껑은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페이스를 밀고 당기고 해야 됩니다. Modify에서 Offset Face 선택하고요. 뚜껑 두 개는 잠시 끄고요. 자, 섹션도 꺼볼까요? 자, 여기 이 접하는 페이스만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로 윗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네, 이 부분만 페이스가 선택이 되고요. 자, 지금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더 벌어지게 수치는 음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0.2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벌어졌고요. 그 다음 뚜껑에서 여기 바깥쪽 뚜껑 부분만 켜주고요. 클릭, 리피트, 오프셋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밑에 이 부분만, 요 페이스만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아래 페이스는 빠진 채로 옆에 페이스만 선택이 되었죠. 여기서 확장하는 건 2.5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확장이 되었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바디를 전부 켜고 섹션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었죠. 틈은 0.2만큼 생겼고 바깥쪽으로 2.5만큼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프셋 페이스는 다 했으니까요. 이제 이 뚜껑 바디를 합쳐주면 됩니다. Modify, Combine이고요. 바디를 하나, 둘 찍고 오퍼레이션은 조인으로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디가 뚜껑 바디가 하나로 이제 합쳐졌고요. 네, 이제 남은 건 여기 꼭지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죠. 섹션 끄고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평면은 XZ 평면을 눌러줍니다. 프론트가 앞으로 나오면 되고요. 자,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 인클루드 다음에 인터섹트로 여기 인터섹트를 선택을 합니다. 먼저 위에 페이스를 따낼 거거든요. 자, 섹션 필터는 스페시파이드 엔티티를 선택을 하고요. 자, 뚜껑 위에 윗면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섹션 라인을 따냈고요. 다음 역시 리볼브로 이렇게 돌릴 거니까 반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여기서 스냅한 다음 이렇게 그려줍니다. 단축키 D 눌러서 높이는 16 넣어주고요. 다음에 얘는 4, 얘는 1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직경이 여기 반지름이 오니까 직경은 10이 되겠죠. 리볼브로 이렇게 돌릴 건데요. 직경을 너무 작게 하면 쉽게 부러질 테니까요. 적당히 크기는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완전 구속이 되었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눌러서 나갑니다. 자, 크리에이트 리볼브고요. 자, 프로파일은 선택이 되었고요. 자, 엑시스는 세로축을 찍어줍니다. 360도고요. 자, 지금은 바로 합치면 되니까 조인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OK를 눌러주고요. 다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로 여기 이제 받침의 여기 끝부분이 너무 날카롭죠. 그러니까 필리스로 라운드를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몸체는 잠깐 숨기고요. 단축키 F 눌러서 필리스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여기 끝부분 엣지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6개가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꼭지에 엣지도 같이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전부 7개 엣지를 크기는 1mm를 넣어주고요.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OK를 넣어주겠습니다. 다 됐죠 이제. 그러면 몸체를 켜고요. 섹션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자, 여기
인스펙트에서 인터피어런스 간섭 검사를 최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눌러서 네, 문제가 없으면 이제 끝난 거고요. 바디 두 개를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눌러서 컴포넌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토마토 바디. 얘는 토마토 캡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름은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수치를 바꿔보면서 모델 수정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저 밑에 이제 Change Parameter고요. 눌러주면 이렇게 창이 뜨죠. 미리 등록해 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어 있고요. 자, 모델을 확장해 보면요. 처음에 이 수치는 스케치 1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수평축, 수직축의 길이고요. 자, 얘는 바닥면의 높이고요. 그래서 별을 클릭을 해서 위에 절개찾기에 이렇게 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벽 두께는 시컨에서 줬었죠. 여기 시컨 확장한 다음에 여기 D9이죠. -2. 얘도 역시 별을 클릭해서 절개찾기에 등록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닫아도 되고요. 이름이 D1, D2 이렇게 나오니까 뭔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코멘트를 여기는 엘립스 수평축 길이 이렇게 하고요. 밑에는 엘립스 수직축 비율이 되겠죠. 얘는 네. 그리고 다음은 바닥 높이 비율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벽 두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면 되고요. 코멘트는 한글로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네임 부분은 가급적이면 영어로 넣어주는 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수치를 이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수평축의 길이를 100에서 160 이렇게 키워 볼까요? 엔터 누르고요. 네, 이렇게 커졌죠. 섹션을 켜서 내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고요. 자,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0 이렇게 줄여 보면요. 네, 이렇게 역시 정상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한 30 이렇게 굉장히 작게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30 넣어주면요.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녹화 프로그램 때문인지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자,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에러가 떴죠. 여기 보면 오프셋 페이스에 에러가 떴는데요. 지금 모양이 여기 바깥 여기 뚜껑 부분에서 이렇게 확장했던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페이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나면서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수치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원래 수치로 돌아왔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수직의 비율을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0.8인데요. 얘를 더 납작하게 하려면 0.6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납작하게 정상적으로 바뀌고요. 자, 그런데 얘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더 길게 하려면 1 이상 넣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역시 에러가 또 뜹니다. 리볼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 미싱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파일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라진 건데요. 딱히 프로파일이 사라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인을 유출을 해보면 아마도 이 엘립스의 이 메이저 엑시스와 마이너 엑시스 이거를 처음에 스케치에서 그려줬었는데 이게 이제 길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라진 프로파일을 이렇게 새로 찍어주면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문제는 뭐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여기 또 필릿에 문제가 있다고 뜨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에 필릿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에디트로 들어가면요, 아까 7개 엣지였는데 지금은 5개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원인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2개만 필릿이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지 되게 애매모호한데요. 어쨌든 해결을 해주려면 플러스 키고 엣지 2개를 더 다시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같은 1mm 이렇게 넣어주고 OK를 눌러주면 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인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섹션을 다시 키우고요. 자, 이번에는 벽 두께를 바꿔볼까요? 자, 지금 2mm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1mm로 얇게 이렇게 바꿔보면 정상적으로 벽 두께가 바뀌고요. 두껍게 해볼까요? 한 5mm 이렇게 넣어보면 뭐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네요. 얘도 너무 두껍게 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변화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고 다시 컨트롤 Z 해서 이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처럼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변경했을 때요,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 미스에 의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잘못 줬다거나 뭐 구속을 엉뚱하게 줬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에러를 분석해서 설계를 다시 해주면 거의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필릿에 뭐 2개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도 가끔 이제 생기는데요. 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부분만 따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이용한 이런 토마토 모양의 캔디 컨테이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